자, 882번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 이 유형은 제한된 범위에서 이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죠. 자, 일단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찌되었든 간에 주어진 부등식을 좀 우리가 알던 형태로 좀 고쳐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걸 전부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x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k가 항상 0보다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떤 범위에서 주어진 범위는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이제 항상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함수는 아니지만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x축이 필요하고요. 자, 주어진 범위 표시해야 되겠죠. 자, 주어진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범위에서 그러니까 이 빗금친 범위에서 제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구간의 양끝값 요것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거를 2차 함수로 봤을 때 얘 축의 방정식 즉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칭축을 빨리 구하면 마이너스 2, A에 해당하는 거 2죠. 그리고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네요. 플러스 해가지고 요거 약분하면은 결국엔 대칭축이 2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대칭축이라는 게 지금 1에 조금 더 가깝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서, 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칭축에서 조금 더 먼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게 나오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 fx로 봐준 다음에 그 f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2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때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는 거? 5번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연달아서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요, 지금 여기에서 그 제한된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거기서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네요. 이게 항상 성립할 때 실수 A값의 범위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얘가 함수는 아니지만 역시 함수처럼 생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앞에 문제 882번에서는 그 대칭축이 딱 부러지게 숫자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x의 개수가 미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여기서 축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x 이퀄 마이너스 2, A에 해당하는 거 1이죠. B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2A가 되죠. 자, 그래서 약분을 했더니 여기서 대칭축 X는 A가 나오더라. 즉 축의 방정식이 미지수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역시 또 그 X축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X축이 필요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어진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0을 포함하죠. 그러면서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이 1은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요 빗금친 범위에서만 제가 무조건 0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구한 요 대칭축이 미지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A를 갖다가 범위를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되더라? 저 A가 0보다도 작을 때 A가 이거 너무 작게 썼네요. 밑에 다시 쓰겠습니다. A가 0보다도 작을 때, 즉 대칭축이 어디에?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까 0보다도 작은 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했을 때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어진 이 노란 범위에서만 얘가 무조건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0을 대입하면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fx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지금 a 플러스 2가 나오는데 얘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습니까? a가 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연립부등식으로 풀어보게 되면은 결국 a는 어떻게 되더라? 색깔은 좀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a는 어떻게 되더라?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다? 0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범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칭축이 0일 때,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0일 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대칭축이 정확하게 이렇게 0이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a인데 걔가 0이 되더라. 그러면 a가 0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래프는 단순하게 그려지죠. 자, 여기 fx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a가 0이어도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세 번째, 이 a가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그 범위부터 써보도록 하죠. 이 a가 0보다는 크지만은 1보다는 작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둥실 떠야 되겠죠. 이때는 판별식을 써야 되겠네요. 최소값도 역시 0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자 4분의 d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게 1이죠. 그런 다음에 c에 해당하는 게 a 플러스 2입니다. 얘가 지금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2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구해보면은 그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2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는 어떤 가정하에 풀었어? a가 0과 1 사이에 있던 가정하에 풀었죠. 그래서 구한 애가 얘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역시 연립부등식으로 해보면은 얘네들 두 개를 합쳐서 연립부등식으로 해보면은 그때 a의 범위가 뭐보다 0보다는 크지만 뭐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요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가 그 대칭축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역시 또 대칭축이 이렇게 여기 와 있고 이 a가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x 이퀄 a인데 a가 1인 경우. 자, 그러면은 a가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죄송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죠. 근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잖아요.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와요. 그리고 확인 작업을 해보자면 얘는 x-1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어떤 실수 x를 대입해도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역시 어떻게 되더라? 꼭지점이 1,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나는 놈이니까 역시 이거 a가 1일 때도 성립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칭축이 1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칭축이 1보다 큰 경우. 자,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어진 범위에서 무조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되더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게 나오든지 아니면은 1을 대입했을 때 0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f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인데 얘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요거 빨리 풀어보면은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나는 어떤 가정하에 풀었어? 이 경우는 지금 a가 1보다 크다라는 요 가정하에 문제를 푼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 역시 교집합을 해보면 이거 두 개 겹치는 부분을 찾아보면 그래서 a는 1보다는 크지만은 뭐보단 작거나 같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이 a의 범위를 각각 구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수직선 위에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수직선 위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지금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해보면은, 왜 이래? 자, 자꾸 실수를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제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구한 범위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 구한 범위는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0보다는 작더라. 근데 여기서 0이 또 된다고 그랬죠. 여길 채워지면서. 그 다음에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지금 0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더라? 1보다는 작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 1보다는 작더라인데 여기서 또 1이라는 게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한 게 1보다는 큰데 뭐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3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자, 그래가지고 여기가 끊어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구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더라?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좀 익숙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참조사항으로 쓰는 건데 어떤 2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런 2차 함수가 있으면은 이거 추계 방정식은 빨리 구할 수 있겠죠. x 이퀄 마이너스 2a분의 b. 항상 요런 모양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2차 함수 문제 풀 때 2차 방정식, 부등식 2차 함수 문제 풀 때 상당히 유용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